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교보증권의 윤여민 FP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의 김동천 차장, 제가 다 앞 서 있다가 앉으니까 또 이름이 헷갈리는데 김동천 차장 그리고 박세윤 캐스터와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 좀 어렵습니다. 먼저 네. 시장 대응 전략부터 좀 확인을 하고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업종하고 종목들 얘기를 진행해 보겠는데요. 먼저 윤여민 FP하고 함께 현재 시장이 좀 과도하게 빠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간밤에 워낙 좀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고 좀 이러한 영향으로 좀 개파락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양시장 조금씩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2,500선, 2,530선 정도의 어떤 단기 바닥을 좀 찍은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대통령 취임과 관련돼서 사실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 의외로 좀 이제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은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단기 바닥을 어느 정도 좀 찍은 것이 아닌가라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옵션 만기일이 좀 이번 주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롤오버가 좀 일어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5월 달에 좀 이렇게 5월 달까지 좀 상당히 힘들지만 6월, 7월 같은 경우는 좀 지수에 좀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네. 따라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을 전 이제 단기 바닥선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코스피보다 좀 더 좀 하락폭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840선까지 좀 붕괴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선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일단 5월 정도는 좀 단기 바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뭐 무리하게 뭐 매수를 하신다거나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좀 단기 바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보신 후에 그 후에 일단은 매매를 좀 결정하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뭐 투매는 좀 동참하지 않는 걸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바닥 확인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코스피 종합지수는 2,500선에 대한 지지 여부 그리고 코스닥 종합지수는 800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셨습니다. 김동천 차장하고는 앞서 저희가 이제 110대 국책 과제 중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관련 있는 회사들과 업종들을 좀 점검을 했었는데요. 도심 모빌리티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UAM과 관련된 뭐 회사들이 좀 많이 주가가 움직였었던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자율주행도 사실은 도심 모빌리티하고 해당되는 상황인데 앞으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 UAM 그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국책 핵심 과제로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매우 커질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2040년에 규모가 한 1,500조까지 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8조밖에 안 됐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몇 년 사이 한 20년 사이에 굉장히 큰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지금 IB에서는 예상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 UAM이라는 건 안정성의 문제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 상업화 운행이 규정이 마련되고 그게 실행이 되는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팩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지금 사업에 대한 허가에 대한 스케줄을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운행에 대한 허가가 날 걸로 돼 있고요. 24년도에는 실증 사업 그리고 25년도에는 사용화 추진을 목표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금 밝혔고요. 노선 같은 경우도 2030년에는 10개, 35년에 100개를 확대하는 등 지금 굉장히 큰 적극적으로 좀 속도를 내면서 UAM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UAM 시장에서 보면 가장 리더는 조비 에비에이션이라고 글로벌 업체가 1위가 됐고요. 국내 업체를 본다고 하면은 많은 업체들이 UAM 사업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는 현대차. 지금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UAM 시장에 속속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현대차도 참여를 하고 있고 토요타 같은 경우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조비 에비에이션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수피널이라는 미국 UAM 법인을 설립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내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연구를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수퍼넷을 통해서 영국의 UAM 스타트업 얼반 에어포트에 투자를 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 시스템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에 유상 증재를 통해 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 총 1.2조 원이었거든요. 이 중에서 거의 반 되는 4,500억 정도를 에어 모빌리티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발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진심인 에어모빌리티의 진심인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에어모빌리티의 오버에어라는 회사도 인수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발걸음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이런 UAM 관련 사업과 관련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여민 FP, 일단 삼성물산 좀 봐주시고요. 지금 네. 현재 자리나 언제쯤 저희가 공략을 해야 될지도 좀 봐주시고, 얼마 전에 뉴스케일 파워는 두산에서도 투자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맞습니다. 회사에 대한 국내 투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네. SMR과 관련된 다른 회사들도 좀 같이 얘기를 해보죠.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저는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네. 오늘과 같이 좀 시장이 밀리는 상황에서도 지금 뭐 기관은 조금씩 연기금이랑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삼성물산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물산이다 보니까 좀 어떤 건설이나 뭐 이런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뭐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좀 다변화하려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뉴스케일 파워랑 지금 포괄적인 협력을 맺고 이제 글로벌 SMR 사업을 좀 진출한다고 좀 얘기가 좀 나온 상황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도 좀 뉴스가 좀 나온 이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뉴스케일 파워 쪽과 지금 어떻게 보면 원자력 기술 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기술 협약을 좀 맺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제 이런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뭐 소개를 드렸던 이제 좀 작은 종목이긴 네네. 합니다만 뭐 에너토크 같은 이런 좀 사실 이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도 좀 밀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료 소멸이라는 어떤 이러한 측면으로 해서 좀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결국 정책적인 어떤 수혜뿐만 아니라 결국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 어떤 해외 어떤 수출을 한다거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좀 정책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이제 자체적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좀 볼 수 있는 시기가 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방망이를 짧게 잡으신다면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들 그리고 SMR 때마침 투자 얘기가 나온 삼성물산과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나눴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박세윤 캐스터, 앞서 저희가 이제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좀 보긴 했는데 시장에서 특별히 지금 봐야 될 업종이나 종목들 눈에 띄는 게 있나요? 네, 지금 정부 정책과 관련한 것도 네네. 굉장히 좋지만 지금 실적 시즌의 마무리를 달리고 있는 만큼 그래도 실적이 나오면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중에 KG스틸이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2%까지 밀린 시장 속에서도 5%까지 양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철강주 업황은 이 중국에 달려있다라는 내용이 많던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김동주 소장님? 예, 그 철강주는 정말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전에는 중국 시장을 보면은 한국 국내 철강 시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공식이 있듯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판박의 시장이었는데, 최근에 작년 같은 부분부터 약간 좀 달라지기 시작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중국은 락다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실적이 나오는 회사, 뭐 원자재 상승을 가격에 전가해가지고 실적이 좋게 나온 이런 기업들은 좀 다르게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뭐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 시장 자체에 연동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중국 시장을 유심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중국 시장이 락다운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위기감이 많이 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철강 쪽에는 반대 급부로 좀 수혜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철강은 좀 잠깐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강주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뭐 오른 종목들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실적 기반에 또 오르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더 안심하고 상대적으로 기분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금 3% 정도 빠지고 있고 코스피 종합 지수는 2%대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여민 FP하고는 바이오 업종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제 정부가 바이오 신약 개발도 지원을 하겠고, 특히 CDMO 쪽 사업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위탁 생산이죠, 바이오 쪽에서 이쪽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정책 과제가 발표가 됐었는데, 그걸 근거해서 저희가 보면 시장에서는 어디를 좀 주목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지금 RNA 좀 네. 치료제 관련된 좀 시장이 좀 크게 열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코로나 드는데, 때문에 RNA 맞습니다. 치료제 쪽 네, 사실 말씀하시는 이제 거죠?
RNA의 어떤 한 이제 분야가 이제 mRNA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mRNA 백신은 치료제 시장이 지금 연평균 16% 이상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뭐 2026년에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26조 원 정도의 지금 시장이 열릴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측에서 봤을 때 mRNA 관련돼서 뭐 CDMO로서 지금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을 좀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급선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사실 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뭐 백신 단가를 보게 된다면 mRNA 지금 원액 1도즈당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5,000원 정도가 좀 책정이 됐습니다. 뭐 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런 좀 원액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분석이 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뭐 ST팜 같은 경우는 현재 mRNA 생산 시설 규모가 한 1,000만 도주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계약하면 한 2,500억 정도 지금 매출을 잡힐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1억 도주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생산 규모가 좀 확대될 경우에는 뭐 단순히 위탁 생산 매출로만 해도 뭐 2조 5천억까지도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RNA 관련된 쪽 네네. 시장이 좀 커져가는 쪽에서 어떤 좀 제약바이오 쪽에 좀 생산 시설이 가능한 좀 어떤 종목들을 좀 찾는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탁 생산 같은 경우는 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존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업체들이 더욱더 좀 어떤 그런 벽을 좀 공고하게 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mRNA CDMO 쪽에서 사실 이제 분야가 좀 두드러지고 있고 여기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이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이제 ST팜 같은 종목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캐파를 좀 증설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시장이 계속 눌리고 있고 네네. 바이오 제약에 대한 투심은 상당히 좋지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좀 중장기적인 미래 먹거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T팜은 올리고라는 mRNA 뭔가 치료제를 만들 때 꼭 들어가는 핵심 물질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네. 시장의 관심들이 최근에 주문하는 리포트도 있고 보고서도 나오고 또 전문가들도 나오시면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네.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진짜로 이들의 주장과 논리가 맞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빠진 이유가 이제 앞으로의 금리가 크게 오를 것이고 결국에는 물가 상승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사실은 금융주에 대한 관심, 뭐 보험주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 보험주들 흐름이 좀 궁금한데 박세훈 캐스터 어떤가요? 네, 오늘 금융주들도 함께 좀 밀리고 있습니다. 네네. 파란불을 좀 피해갈 수는 없는 모습인데요. 최근 그래도 수급 보면 외국인이 좀 전반적으로 하나금융지주나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종목을 좀 담았었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이 이쪽마저도 매도로 돌아선 상태인데요.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거를 기회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지 윤여민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저점을 좀 어떻게 보면은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수를 좀 대신해서 말씀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만 한 2,500선 사실 뭐 좀 더 타이트하게 말씀드리면 한 2,530선까지가 좀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5월 달까지는 조금 힘든 상황이 펼쳐지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6월, 7월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좀 단기 바닥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5월 달에 좀 상당히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6월, 7월에 분명히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현재 좀 이제 현금을 보유하시거나 지금 매수를 좀 고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뭐 내일 옵션 만기,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지금 2,500선 근처에서는 차분하게 좀 준할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주들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분할 매수도 주문을 하셨어요. 오늘 내일 좀 시장을 봐야 됩니다. 미국의 CPI도 봐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물옵션 만기 뭐 이런 것도 시장이 분명히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고려하십시오. 김동천 차장하고는 BJF 리테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소비주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것들이 경기가 침체오거나 인플레이션이 오면 좀 좋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차장님? 그중에 이제 BJF 리테일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단 말이죠.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볼까요? 우선 소비주 관련해서는 네. 지금 금리가 오르다 보면은 금융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같이 빠지다 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BOA 같은 경우는 같이 다 어제 폭락을 했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빛을 발했던 섹터가 소비주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물가 상승 분위기에서는
지금 소비주가 네. 가장 큰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확실한 것 같고요. 지금 리오프닝이 되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의 최대 수혜주인 BGF 리테일이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일상 회복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리고 2분기부터는 야외 활동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BGF 리테일의 수익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편의점 하면은 BGF 리테일이랑 GS 리테일이랑 이게 두 개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 정말로 포커스돼 있어가지고 이제 편의점에 대한 섹터를 내가 좋게 본다고 하면은 BGF 리테일을 좀 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BGF 리테일 뭐 지금 가격 최근에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나 뭐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보면은 좀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방어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런 종목은 좀 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또 분명히 접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